첫 번째 부분입니다. 감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을 감녀라고 했을 때 감녀는 길을 지나는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서 감녀는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 것 같구나. 이때 저 각시는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며 이후에 시상을 전개하게 될 을려입니다. 감녀는 시적 화자로서 저 각시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현샹 백옥경을 어디하야 니별하고 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천에다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며 사미인곡에서 광한전과 같은 맥락의 시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천상백옥경에 있는 것은 님이고, 분명히 이 저각시도 을려도 이 천상백옥경에 있었을 터이나 현재 그녀는 이 천상백옥경을 이별하였다 라는 것이 감녀가 전달하는 을려의 상황입니다. 이때 천상백옥경은 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시적 화자는 백옥경과 이별하였다, 즉 님과 이별하였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가 다 저문 날 눌 보러 가시는고 해서 지금 누군가를 보러 가고 있는 것은 이 을려의 행동입니다. 해서 현재 을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감녀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더 저문 날, 즉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는데, 시적 화자인 을려는 지금 혼자서 이렇게 해질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낭만적인 분위기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가 됩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이 이 시에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가 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가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하강적인 이미지 역시 시의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와 너로구나. 이 내 사설 들어보오. 이때 어와는 감탄사로서 반가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로구나 라고 하는 을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너는 앞서 이야기한 감녀를 가리킵니다. 즉 을려는 감녀와 서로 아는 사이다 라는 것이고, 이때 감탄사는 감녀에 대한 을려의 반가움을 집약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나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을려는 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는 추측할 수 있듯이 자신이 어떻게 백옥경과 이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을려는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외모로, 거동을 행동으로 분석했는데, 이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 신체의 외모를 대표하는 부분이라서 외모라고 분석을 하고, 거동은 걸음걸이, 즉 행동을 대표할 만한 단어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적 화자의 님은
시적 화자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이때 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삼이인국에서 한생연분이라고 하는 시어를 보았을 겁니다. 나의 한생연분은 바로 너다 라고 이미 을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의 태도를 통해서 시적 화자는 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표현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고, 나쁜 뜻이 전혀 없이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님에게 어지럽게 고백합니다. 계속 자신이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애교야 교태야. 즉 애교와 교태는 을려가 시적 화자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어지럽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나친 애정 표현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대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친구는 굉장히 뭔가 귀찮아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다? 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반기시는 얼굴 빛이. 예전에는 이미 시적 화자인 을려를 굉장히 반기고 좋아했을 터이나 지금은 그 얼굴빛이 옛날과 반가워하시던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님이 시적 화자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기시는 낯빛이부터 서러워 풀어 헤쳐내니까지는 을려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님의 마음은 자신을 떠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을려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즉 시적 화자인 을려는 앉아서도 반성하고 누워서도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자신의 몸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죄의 크기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을 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의 크기를 산만큼 쌓여 있다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허물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두 다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적 화자인 을려는 이렇게 서러움을 감녀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거지? 이때 등장하는 게 조물입니다. 이 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조물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해서 조물이 을려를 만들 때 자신감이 낮은 것을 집어넣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집어넣고 집착을 집어넣고 과한 애정 표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을려는 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은 조물에 의해
정해져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물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존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에 의해서 운명지어진 자신의 삶을 탓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시적 화자인 을련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찰하고 반성을 합니다. 결론은 님의 마음이 떠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고 다른 존재의 탓이 아닙니다. 조물을 원망하는 것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만든 것이 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저로 바꿔 말하면 운명이고, 자신의 운명을 시적 화자는 탓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